안녕하세요. 오늘은 PM6 S링크를 포함한 몇몇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스마트 키죠. 스마트 키를 가지고 가까이 가게 되면 사이드 미러가 펼쳐지고요. 전방 웰컴 라이트가 서서히 들어오게 됩니다. 후방 주간 주행등도 같이 들어오게 되고요. 스마트 키를 가진 상태에서 리퀘스트 버튼을 누르면 문이 열리게 됩니다. 스마트 키를 가진 상태에서 차에서 떨어지면 문이 잠기게 되고요. 오토 클로징 기능입니다. 문이 잠긴 상태에서 스마트 키를 가지고 차량 뒤로 가서 트렁크 버튼을 눌러도 전체 도어가 오픈이 됩니다. 운전석 하단부 주유 버튼이고요. 휘발유 LPG 동일합니다. 주유구는 차량 우측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차량 본네트를 여는 버튼이고요. 당기고 본네트 가운데 손을 넣어 보시면 고리가 있습니다. 고리를 제낀 상태에서 오픈하시면 되고요. 와셔액은 여기 주입하시면 됩니다. 이건 냉각수 보조 탱크고요. 닫을 때는 그냥 꽝 닫으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다이얼 버튼은 전조등 각도 조절 버튼인데요. 0이 하향등일 때 각도가 가장 높은 상태고요. 숫자가 올라갈수록 각도가 내려오게 됩니다. 지금은 4인 상태고요. 4일 때 헤드램프 각도 3, 2, 1, 0 각도가 움직이죠. 다시 4 각도가 내려갑니다. 다시 0 각도가 올라오고요. 보통은 0으로 두고 타시면 큰 불편함이 없으실 겁니다. 각도 조절 버튼이 있는 이유는 뒤에 짐을 많이 실어서 차량 앞이 들렸을 때 상대방한테 피해를 줄 수가 있으니까요. 그때 수동으로 하향등 각도를 조절하는 용도입니다. 그냥 보통 때는 0으로 두고 타시면 되고요. 처음 S링크가 나왔을 때는 위젯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조기를 조작하려면 아래 한 줄 이렇게 미는 게 아니고요. 한 줄을 터치 하시고 바람 풍량, 온오프, 바람 방향, 에어컨 작동 상태를 수동으로 조작하신 후 다시 내려줘야만 했습니다. 터치하고 내리고 터치하고 조작 후 내리고 오토 모드로 사용했으면 큰 상관이 없었는데요. 수동으로 조작하기는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다음으로 나온 게 공조기 위젯이 생겼습니다. 누르고 조작을 안 해도 바탕화면에서 풍량, 오프, 바람 방향 등을 쉽게 조작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한층 나아졌죠. 다음으로 21년형 페이스리프트 버전이 나오면서 오토 버튼에 오프 기능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오토인 상태에서 한 번 더 누르면 오프, 한 번 누르면 오토, 온오프를 쉽게 선택하실 수가 있게 되었죠. 저 같은 경우 주로 오토 모드를 쓰기 때문에 크게 불편한 점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오토로 맞추고 온도만 조절해 놓으면 차가 알아서 실내 온도를 유지시켜 줍니다. 운전석에서 한꺼번에 조작하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운전석은 23도, 조수석 온도 조절 버튼을 돌리면 따로 듀얼존으로 온도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한번 조수석 다이얼을 돌려서 조작하시면 싱크 기능이 꺼지게 됩니다. 운전석에서 돌려도 조수석까지 같이 조절이 안 되는 거죠. 이럴 때는 밑에 버튼 누르고 듀얼 버튼을 꺼주면 운전석에서 같이 조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맥스 버튼은 전면 유리에 습기가 찼을 때 빨리 습기를 제거하는 버튼이고요. 내기 순환 모드, 불이 꺼지면 외기 모드입니다. 열선 버튼을 켜게 되면 사이드 미러랑 뒷유리에 열선이 들어오게 되고요.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모든 차들이 그렇죠. 오토인 상태에서 세 가지 모드를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소프트 버튼을 누르면 천천히 실내 공기를 설정 온도로 맞춰주는 거고요. 노멀은 일반적인 속도, 패스트를 누르게 되면 빨리 실내 온도를 설정 온도로 맞춰주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노멀로 놓고 쓰게 되고요. 먼저 블루투스를 한번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꾹 누르고 일단 핸드폰에서 블루투스를 활성화시키고요. 메뉴, 전화, 예,
검색을 하고 있죠. 누르면 블루투스 연결 요청이 됩니다. 등록. 전화 기능, 미디어 기능을 모두 연결하실 수가 있고요. 예. 연결이 되었습니다. 설정. 등록된 기기 보시면 핸드폰 통화 기능, 핸드폰 미디어 기능이 모두 연결이 되었고요. 전화 기능은 끄고 미디어 기능만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핸드폰은 잡고 통화를 하며 핸드폰 안에 있는 음악만 들으실 수가 있는데요. 운전 중 핸드폰 사용은 불법이기 때문에 활성화시키고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설정해 보시면 통화 대기 상태는 오프로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온으로 설정하면 오는 전화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만약 등록 기기를 삭제하고 싶으시면 등록된 기기 삭제를 누르시면 됩니다. 블루투스는 활성화가 된 상태고요. 내비 빠른 길 찾기를 사용하고 싶으시면 앱스토어에서 S링크라는 어플을 다운받은 후 차량이랑 연결을 시키면 되는데요. S링크 활성화 후 메뉴, 라이브 링크, 무선 기기 검색, 핸드폰에 있는 핫스팟 아이디를 쳐주시면 되고요. 연동이 됐죠. 차량의 안테나가 활성화가 됐습니다. 핸드폰에 있는 핫스팟을 S링크가 잡았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 통신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멜론 아이디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입력하셔서 멜론에 있는 노래를 바로 들으실 수도 있고요. 작동 원리는 핸드폰을 가진 상태에서 차량을 타게 되면 블루투스가 먼저 잡히게 되고요. 블루투스가 잡히면 S링크라는 어플이 활성화가 됩니다. S링크라는 어플은 핸드폰 핫스팟을 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핫스팟이 켜지게 되면 빠른 길 찾기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팀의 빠른 길 찾기라고 나오죠. 안내 시작. 지금은 실내라서 GPS 신호가 수신되지 않기 때문에 내비가 길 찾기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네요. 하지만 보시면 빠른 길 찾기는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경로 취소할 때는 경로 취소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차량에서 하차 시 문이 잠기면서 핸드폰의 핫스팟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안드로이드 폰에 유선으로 잭을 연결하면 안드로이드 오토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예, 핸드폰에서 안드로이드 오토 시작. 다음 안드로이드 오토에서는 카카오 내비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멜론이랑 유튜브 뮤직도 들을 수가 있네요. 다시 S링크 버튼을 누르면 차량 S링크로 연결이 되고요. 안드로이드 오토 버튼을 누르면 안드로이드 오토로 연결이 됩니다. 아이폰도 잭을 연결하면 애플 카플레이를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애플 카플레이는 팀앱을 사용할 수가 있네요. 네이버 지도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안드로이드 오토보다 UI가 더 깔끔한 것 같습니다. 다시 S링크로 가려면 클릭, S링크죠. 카플레이로 가려면 카플레이. 7인치 기본 모니터든 8.7인치 S링크를 선택하시든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는 모두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S링크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